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임 시장의 인사비리 수사와 종합청렴도 3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아는 남원시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승진 인사 의혹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 속에서 민선국이 양충모 남원시장이 취임 후 첫 번째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청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남원시는 측근 챙기기 의혹과 비위 공무원 승진 등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임 시장과 인사 담당자들이 검찰에 넘겨졌고 남원시 종합청렴도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남원시 시민분들께 혼란스럽게 되는 거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원시 인사는 투명하고 또 공정하고 또 깨끗하게 원칙과 과정 절차를 준수한 상태에서 인사를 진행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청렴도 꼴찌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인사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현저히 낮은 분야가 인사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사 부당 부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민선국이 양충모 남원시장은 이달 안에 정기 인사를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시장은 취임 당일 기자 간담회에서 30여 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을 밝히며 정실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실 인사 이런 것은 최대한 저는 금지시킬 거고요. 하여튼 잘 조직이 생동감 있고 활기차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가장 인사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모은 조직 개편은 시의회와 협의해 빠르면 10월쯤 단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원 애로가 많았던 농업 관련 조직을 손보고 업무가 많은 부서를 조정하는 통폐합도 예고했습니다. 우리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나 여러 가지 업무 해결하는데 애로가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나머지 지금 또 해난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과가 있습니다. 그런 과는 조금 더 분리해서. 하지만 전임 시장 시절 논란이 됐던 비서실 별정직 2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청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과 투명을 강조한 양충모호의 첫 인사가 실추된 공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역 농가들이 스마트팜에서 정성껏 키운 채소가 고부가 가치 프리미엄 샐러드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동김제 농협이 위생관리를 거친 샐러드 제품으로 군부대 납품은 물론 유명 가맹점까지 판로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 지역에 조성된 대규모 스마트팜입니다. 시중 샐러드 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리미엄 채소들이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수확된 채소들은 동김제 농협의 첨단 가공 공장으로 이동합니다. 미세한 이물질까지 걸러내는 선별기를 거쳐 세척과 포장까지 원스톱 자동화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국방당국과 초달청의 현장 실사에서도 안전한 제조 공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저희 동김제 농협 산지유통센터는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원물과 확보하고 바로 먹을 수 있게 농산물을 가공하여 군부대, 프랜차이즈, 학교 급식 등 다양한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까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프리미엄 샐러드는 군부대 장병들의 식탁에 공급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김제 농협은
전국 200여 개 가맹점을 가진 유명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와 상생 협력 협약까지 맺으며 활로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김제 농협은 농업인이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이 더 좋은 가격과 더 넓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품질 경쟁력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해 스마트팜 농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단순한 1차 농산물 생산을 넘어 검증과 가공을 거쳐 프리미엄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는 치역 농산물. 군 장병들과 도심 속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샐러드가 농촌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임실 지역 강수량이 116.5mm에 달하는 등 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큰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9일 오전 10시 30분까지 내린 비의 양은 임실강진 116.5mm, 순창복흥 103mm, 정읍내장산 80.5mm 등입니다. 이날 최대 60분 강수량은 새벽 3시 기준 임실강진 69.5mm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로 소방당국에는 16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새벽 3시 40분쯤에는 순창군 구림면 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려왔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완주군 운주면과 익산시 왕궁면, 군산시 나운동 등에서는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소방대원들이 철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남원시의회에서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교섭단체를 꾸렸습니다. 민주당 의원 14명으로 꾸려진 교섭단체는 이상현 의원을 대표로 뽑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교섭단체는 의원들이 힘을 합쳐 지역 문제를 풀고 시민 중심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 의원은 5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이 생긴 모노레일 사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송전탑 건설 반대 같은 주요 현안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천호성 교육감의 5대 교육 정책 방향과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반상진 인수위원장은 전북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교육 방향으로 회복 안정과 상생 혁신, 포용 성장, 미래 도전, 혁신 공정을 제시했습니다. 10대 핵심 과제로 교육 인권 보호망 구축과 전북 유학 교육 혁신 선도 지역 활성화, 하위제 감사위원회, 기초학력 책임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을 천호성 교육감에게 전달했습니다.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의장이 치음 축하 화분 150여 개를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했습니다. 김 의장은 의장실에서 김진영 아름다운 가게 전북본부 공동대표와 오연주 전북본부장에게 화분을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화분을 판매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예정입니다. 박정규 제2부의장과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장도 치임 축하 화분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했습니다. 정읍 지역 공공시설 18곳에 무료 생리대 지급기가 설치됩니다. 정읍시는 여성가족부 주관의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시내 공공시설 18곳에 수동형 생리대 지급기 30대를 설치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생리대가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차 설치 대상은 시청 본청과 제2청사, 시립중앙도서관, 평생학습관, 청소년 문화체육관, 행정복지센터 등 18개 공공시설입니다. 갑작스럽게 생리대가 필요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무상 지급기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남원시가 제조기업에 일하는 노동자가 지역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입정착금을 지역화폐인 모바일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6천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100여 명에게 3천만 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3천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이번 전환은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가게에서 소비가 늘어나도록 돕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전입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생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원금은 1인 월 5만 원, 2인 이상 월 10만 원을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연중 남원시청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 보건소 심남욱 의학검진팀장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소아 야간 휴일 진료 공백을 메운 성과로 욱조군정 훈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에서 심 팀장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는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등을 통해 소아 야간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한 적극 행정 성과가 인정된 것입니다. 남원시는 남원의료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연결해 안정적인 의료 안정망을 마련하고 지난해 달빛 어린이병원 개소를 이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끌어내며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필수 의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개소 1년 동안 4천여 명이 이용하며 권역형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남원시는 밝혔습니다.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틴틴 창극 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틴틴 창극 교실은 춘향가와 홍보가, 심청과 같은 우리 소리를 중심으로 발성과 장단, 무대 움직임 등을 배우는 어린이 창극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인원은 총 20명이며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교육은 다음 달 5일부터 21일까지 지리산 소극장에서 진행되고 22일에는 수료 발표회가 열려 참가 어린이들이 배운 내용을 무대에서 직접 선보일 예정입니다. 민선국이 제48대 임실군수로 한득수 군수가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다는 소식 지난주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한 군수는 현재 5,300억 원 규모인 임실군 예산을 앞으로 1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당 소속 군수로서 국민이 주인되는 행정,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을 앞세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대 앞으로 나선 한득수 신임 임실군수. 큰 절로 국민들의 선택에 감사를 전하며 변화와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오직 임실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만을 바라며 전진하겠다는 엄숙한 다짐을 먼저 올렸습니다. 한 군수는 인구 줄어듦과 고령화라는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장 군청에 남아있던 권위주의부터 과감하게 걷어내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도록 읍면장실을 모두 1층으로 옮기고 권위주의적 공간이었던 군청 앞마당은 군민 누구나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군민이 주인이고 군수는 머신입니다. 주인이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임실을 저 한득수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노인성 만성질환에 맞춘 의료시설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업 예산 비중은 25%까지 확대하고 기후 맞춤형 대체 장목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실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한 대형 국책사업 구상도 구체화했습니다. 이 통장 연성 건립비 625억 원과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KTX 임실역 정차를 위한 기설 개량 사업비 70억 원을 확실하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첫날에는 임실형 농촌 기본소득 사업을 1호 결재로 서명해 올 하반기부터 군비로 추진합니다. 첫 간부회의에서는 작은 변화와 실천을 강조하며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세심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최근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삼계탕 등 국내 축산 가공품의 해외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부터 해외 식탁에 오르기까지 철저한 검역 지원이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육가공업체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출용 삼계탕의 원료가 생산되고 있는 김제 지역 한 양계 농장입니다. 닭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는 이들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방역관들입니다.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현장 방역 지도가 수출 경쟁력의 첫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 방역관분들이 수시로 나와서 지도도 해주시고요. 방역을 강화해 주신 덕에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키운 우리 닭이 해외로 수출까지 되니 안심도 되고 농가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농가에서 건강하게 자란 닭들은 곧바로 육가공업체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수만 마리의 도축 검사가 위생관리 속에 진행됩니다. 검역관들은 생체 검사부터 해체 검사, 미생물과 잔류물질 검사까지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검역본부의 도축 검사와 수출 검역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출고 당일 서류 검토와 까다로운 현물 검사를 마치면 검역 도장이 찍힙니다. 컨테이너 적재 후에는 검역본부의 전용 잠금 장치로 철저히 봉인됩니다. 한 그릇의 삼계탕이 해외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농장 방역부터 도축, 가공, 수출 검역에 이르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K푸드의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모든 지역의 수출 물량은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생 조건을 충족하며 까다로운 해외 통관 절차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역 관리가 K3계탕의 안전성을 전 세계에 증명하면서 농가 소득 증대와 육가공 기업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고창군의회가 제10대 고창군의회 개원식을 열고 새로운 4년의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개원식에는 박성만 의장을 비롯한 군 의원들과 심덕섭 고창군수와 관계 공무원, 의원 가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성만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국민의 삶을 의정 활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0대 전북 부안군 의회가 개원과 함께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군 의회는 제372회 임시회를 열고 임기 2년의 전반기 의장단과 상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의장에는 이현기 의원이, 부의장에는 오장환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이현기 의장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군정 발전을 위한 건전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무소속 4선인 이복형 의원이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선출됐습니다. 정읍시의회는 7일 열린 제10대 전반기 원구성 임시회에서 이복형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복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황일숙 의원과 1차 투표에서 9표를 확보하며 과반을 넘겨 당선됐습니다. 제10대 정읍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11명에 달해 민주당 후보 선출이 유력시됐으나 표결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부의장에는 민주당 재선의 정상섭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복형 신임 의장은 당선 직후 의원 간 화합을 바탕으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읍시 의회에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공정하게 조정해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엄중히 받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